먼저 몬스타엑스 기현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몬스타엑스의 메인 보컬이죠, 기현님. 네, 먼저 살짝 왼쪽으로 손인사 부탁드리고요. 중앙, 그리고 오른쪽 차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또 뭐 다른 포즈 있을까요? 뭐 소나트나. 아이, 귀엽습니다. 네. 네. 그죠, 아이돌 포즈. 아, 네, 상금이요. 왼쪽도 조금 봐주실게요. 네, 같은 포즈로. 네, 좋습니다. 자, 몬스타엑스도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어떤 조언을 건넬지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예, 기현씨 무대 위에 저기 의자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볼빨간 사춘기 안지영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자, 베일드 뮤지션에서 또 어떤 활약을 보여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왼쪽, 중앙, 그리고 오른쪽 순서로 손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중앙에서 살짝 왼쪽,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하고 싶으신 포즈가 있다면 하트 좋고요. 예, 좋습니다. 아,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폴킴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고막 남친이라는 수식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앙에서 살짝 왼쪽 봐주시면 되겠고요. 카메라 위치 보셔서 또 이제 가운데 봐주시면 되고요. 네, 살짝 오른쪽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따뜻한 심사평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네, 다른 포즈도 하트나 아니면 심사위원다운 포즈도 좋고, 이렇게 팔짱을 끼신다든지, 예. 좋은데요? 발끝에 엣지가 살아있습니다. 아, 너무 귀여우세요.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역시 고막 남친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폴킴 씨도 무대 위 의자에서 대기해 주시고, 다음으로 에일리 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무대 중앙으로 한국의 디바 에일리 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탄성이 별로 나와요. 네, 살짝 왼쪽. 네. 네, 포즈 너무 좋고요.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역시 K 디바 에일리 님입니다. 자, 살짝 오른쪽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고 냉철하게 심사에 임하시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어떤 다른 포즈 있을까요? 멋있는 포즈? 네. 좋아요. 네. 진짜 심사평 하실 때 너무 그 카리스마 있으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방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신홍재씨, 살짝 중앙에서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가운데도 응시해 주시고요. 한 5초 정도 응시하겠습니다. 또, 살짝만 오른쪽이요. 네, 갓용재라는 수식어를 갖고 계신데, 두 번째 포즈로 좀 섹시한 포즈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정말 섹시한 손인사입니다. 제가 봤던 손인사 중에서 제일 섹시한. 네, 가운데도 한번 응시해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키스 오브 라이프 벨씨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모실게요. 네, 키스 오브 라이프의 메인 보컬이고요. 또 작사, 작곡 능력까지 겸비한 정말 다재다능한 벨씨입니다. 네, 왼쪽. 가운데 봐주시고요. 역시 아이돌은 달라요, 정말. 예.
포즈가 살짝 오른쪽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나트도 해주고 계시고요.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 좋은 조언과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벨씨도 무대 위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베일드 뮤지션을 이끌어갈 MC 최다니엘 씨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기럭지가 남다릅니다. 네, 자, 왼쪽부터 시작할까요? 살짝만 왼쪽 해주시면 돼요. 네, 귀여운 V 보여주고 계시고요. 네, 중앙 응시해 주시고요. 진짜 이 음악 오디션의 새로운 얼굴인데 그 특유의 유머가 좀 돋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위치 있는 포즈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베일드를 역시 네, 연기자는 또 다릅니다. 이렇게 양손으로 이렇게 V 네, 삭삭 넣어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다니엘 씨는 무대에 지금 잠깐 그대로 계셔주시고요. 네, 출연진 단체 사진 진행하겠습니다. 예, 벨씨, 신용재씨, 에일리씨, 폴킴씨, 안지영씨, 기현씨 이렇게 무대 위로 올라주셔서 자유롭게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순서는 네, 상관없이 서주시면, 가운데 중앙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약간 붙어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약간 다닥다닥 좀 붙어서 먼저 살짝 왼쪽부터 진행할게요. 중앙에서 살짝 왼쪽이요. 예. 네. 밀착. 여기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왼쪽부터 가주시고요. 네, 웃으면서. 네, 중앙도 응시해 주실게요. 중앙, 가운데. 네, 정면 봐주세요. 네, 그럼 손인사로 할까요? 파이팅! 자, 베일드 뮤지션 파이팅! 파이팅! 이거? 오케이. 너무 좋은데요? V로? 이거 V로. 지금 이제, 네, 베일드 뮤지션의 시그니처 포즈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V로 베일드, 숨겨졌던 나의 얼굴이 확 드러나는 베일드 뮤지션. 네. 네. 약간 왼쪽. 오른쪽 보실게요. 네, 살짝 오른쪽. 베일드.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용희 PD님까지 함께 모시고 단체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런닝맨과 브로앤마블을 연출하신 이홍희 PD님이고요. K음악 오디션의 새로운 역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단 파이팅 포즈 한번 가시고요. 또 이제 베일드 포즈 한번 가겠습니다. 네. 자, 베일드 뮤지션 파이팅! 네, 지금은 중앙 한번 봐주실까요? 정면 보고 베일드 뮤지션 파이팅! 파이팅! 네, 왼쪽이요. 네, 왼쪽도 보시겠습니다. 베일드 뮤지션 파이팅! 네, 그리고 오늘 탄생한 포즈죠. 이 베일드 뮤지션의 시그니처 포즈. 자, V 포즈 한번 진행할게요.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살짝 왼쪽 봐주시고요. 네. 베일드. 베일드. 웃으면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정면, 중앙 보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베일드. 베일드. 예, 좋습니다.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출연자분들은 퇴장해 주시고요. 무대가 정리되는 대로 공동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출연자분들과 또 PD님 모시고 베일드 뮤지션 한국편에 대한 공동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PD님부터 차례대로 이 자리에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베일뮤지션 연출을 맡은 이용희 PD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모세스 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별별사칭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폴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빌드 뮤지션 심사위원 가수 에일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시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 멤버 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일드 뮤지션에서 진행을 맡은 최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할 텐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벌써 손을 들어주셨는데, 네, 마이크 전달드릴게요. 네, 매체명과 성함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라고 하고요. 저는 PD님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잘 봤는데요. 그거 쓸 때 얼굴을 숨기고 실루엣만으로 노래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좀 히든싱어나 너목보 같은 좀 프로그램들의 느낌이 좀 드는데 기존의 오디션 프로그램들 포맷에서 좀 따온 것이 맞는지 또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탈락하면은 얼굴을 공개할지 말지도 여부를 같이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영상 속에 나와주셨던 여성 참가자분도 그렇고 떨어진 참가자 입장에서 당연히 얼굴 공개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배려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히든싱어나 다른 연타의 참가자들의 얼굴을 가리고 하는 것과는 다른 점은 일단 이거는 오디션이라는 게 가장 크게 다른 점 같고요. 다른 그런 프로그램들은 단순히 뭐 모창을 한다던가 누군지 맞추는 그냥 추리의 예능이라면은 이거는 어떠한 정보도 없이 그 베일 뒤에 있는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으로만 뽑기 때문에 저는 다른 프로그램들과는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셨던 참가자들이 떨어졌을 때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는 일단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들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참가자들이 이 얼굴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느끼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져서 그 부담감을 줄이고자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그 실력은 뛰어나지만 어떤 뭐 다른 조건들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맘대로 뽐내지 못하는 참가자들한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히든으로 한 거고, 그리고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참가자들도 덜어 있긴 했지만 오히려 자기의 실력을 뽐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로부터 굉장히 객관적이고 좀 냉철한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더 공감하고 감사하면서 얼굴을 공개하는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려가 없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참가자들한테 그게 배려가 되었고 참가자들도 그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포맷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베일드 뮤지션의 컨셉 자체가 참가자들을 좀 배려하는 컨셉이었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저 동아닷컴 정희영 기자입니다. 피디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심사위원분들 되게 다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좀 그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초대한 캐스팅한 좀 이유 각각 궁금하고요. 또 그 중에서 기현 씨랑 안지영 씨랑 벨 씨는 첫 심사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심사위원 제안 받고 어떠셨는지, 그리고 본인만의 심사 기준이 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먼저 제가 이 심사위원분들을 섭외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했던 건 사실 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대한민국에서 네로라는 보컬리스트들이고, 그리고 이들이 참가자들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참가자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들을 저는 심사위원분들로 섭외를 하게 되었고요. 조금 더 하나 더 덧붙이자면 좀 심사위원분들의 나이대를 저는 조금 더 비슷한 연령대와 조금 영한 느낌으로 많이 가져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뭐 네로라는 유수의 심사위원분들이 많지만 저희 심사위원분들도 그때 거기에 대해서 뒤처지지 않고 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영하고 조금 더 참가자들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어서 오히려 공감해주면서 심사평을 해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사위원으로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피디님 답변 너무 잘 드렸고요. 그리고 기현님부터 네. 이제 이런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은 처음인데 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 이 심사위원을 제안 받았을 때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피디님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고민 굉장히 많이 했고 내가 이 자리에 가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라인업을 심사위원 라인업을 딱 듣자마자 든 생각이 내가 언제 이런 대단한 분들이랑 같이 심사위원석에 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고 제 기준은 사실 노래를 단순히 잘하시는 분은 정말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봐도 그렇고 저희 프로그램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 자기가 가지고 나온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잘 풀어나가냐, 같이 이렇게 한 편에 무슨 영화를 본 듯한 이렇게 쫙 풀어나가는 그런 기술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안지영님. 우선 굉장히 올 한 해가 저한테 변화가 많은 해였는데 일단 제가 가지고 있던 모토는 뭐든지 다 시도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심사위원 제안을 해주셔서 이것도 방송을 제가 어찌됐건 자주 나가진 않으니까 새로운 기회다 생각을 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저는 그 오디션장의 그 자리가 굉장히 익숙해요. 왜냐면 있었던 곳이니까. 근데 특히나 이 심사위원을 좀 선택한 이유는 그때 그 뭔가 향수를 좀 다시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그 자리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가자분들을 합격을 드리는 기준은 그냥 숨길 수 없는 타고난 재능과 끼였던 것 같아요. 그걸 굉장히 똑똑하게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 나가시는 분께 합격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님께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제가 이렇게 아이돌이 되기 전에 이제 작곡가 생활을 했던 적이 한 2년 정도 있거든요. 좀 이른 나이에 작곡가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듀서, 스태프 뒤에서 좀 받쳐주는 디렉터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이돌을 하게 되기까지 제가 구축해온 저의 음악 세계 그리고 제가 가진 음악의 기준, 제가 만들어온 그런 것들이 이 베이드 뮤지션의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진심으로 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또 심사를 하지만 또 되려 제가 배우는 것도 정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임했던 것 같고 지금도 너무너무 뿌듯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분이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위원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좀 신선함을 갖다 주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네, 마이크 드릴게요. 저는 먼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제가 기억하기에 안지영 씨도 그렇지만 폴킴 씨도 그렇고 앨리스 같은 것도 데뷔 전에 이런 서바이벌 같은 데를 나와서 얼굴을 알리고 이름 알리고 데뷔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옛날이라서 좀 가물가물하지만 근데 어찌됐건 참가자에서 심사위 됐고 이렇게 이 참가자를 다시 보게 됐는데 어땠는지 좀 오디션 참가자가 아니라 심사위원으로서 임하면서 어땠는지 조금 더 조금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피디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앞선 질문의 연장선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저는 이 얼굴을 공개하고 말고가 좀 잔인하다기보다는 베일이 불이 꺼지고 그 안에서도 계속 노래를 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참가자 입장으로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노래가 베일이 끝나고 1점하고 끊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까지 하는 거에 있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좀 궁금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참가자들이 힘들어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피디님께서 먼저 답변 주시겠어요?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참가자들이 열심히 이 곡 한 곡을 소화하기 위해서 소요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고 노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만큼 참가자들이 이 곡을 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단순히 노래를 이제 평가에 대해서 그냥 끊어버리는 게 오히려 너무 이제 안타까운 생각에 이제 그런 생각에 저는 끝까지 완곡을 하는 걸로 설정을 했고요.
이게 뒤에서 사실 조명을 쐈을 때 참가자들이 정확하게 본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는 많이 못 느끼게 일부러 조명을 많이 시스템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노란색이 되고 빨간색이 되고 꺼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기네들의 감정선이나 아니면 노래 전달에 좀 지장이 있을까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참가자들은 사실 이 불이 꺼졌는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노래를 부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완곡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참가자들에 대한 그 준비에 대한 저는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프로그램 전체의 재미도 재미이지만 참가자에 대한 배려가 좀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최단희연 씨. 제가 질문의 답변은 아니고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사실 본편에는 제가 이제 편집이 됐는데 제가 이제 몰래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직접 심사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베일드 뮤지션 인스타나 이제 홈페이지 가면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제가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아마 한 2마디 불렀다가 바로 제가 탈락이 됐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탈락이 된 줄 몰랐어요. 그냥 편안하게 부를 수 있었고 끝까지 완창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불이 꺼졌어도 완창을 하고 제 마음대로 그냥 막 뒤집어 놓고 왔습니다. 네. 그게 좀 전 생각보다 되게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네, 또 직접 이렇게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니까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제 안지영님, 폴킴, 에일리님께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제 서바이벌에 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참가하는 입장과 심사위원으로서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다. 어떤 경험과 생각을 좀 가졌는지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이라는 그 단어가 좀 불편할 때가 좀 많았어요. 나는 난데 오디션 출신이 붙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 그 오디션 때 있었던 그 열기, 그 다음에 뭔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 굉장히 제가 음악을 많이 사랑했던 그 시절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다시 심사위원으로 왔을 때 앞에서 노래 부르시는 분들의 열정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고 그들이 정말 이렇게 우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음악을 많이 사랑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내가 이렇게 불합격을 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냥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굉장히 좀 뭐랄까요, 뿌듯하고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폴킴님도 답변 주시죠.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저는 양쪽에 계신 두 분과 다르게 오디션으로 그렇게 비트에 바란 캐릭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심사위원이지만 제가 1등을 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노하우는 저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오디션에 나오는 행위 자체가 방송에 나온다 뿐이지 저희는 늘 오디션을 봐왔고 탈락하고 합격하는 과정들을 겪어왔거든요. 이 오디션을 통해서 1등을 하면 좋겠지만 1등이 목표라기보다는 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음악으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음악으로 밥을 벌어먹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이 6명의 심사위원들에게 이 참가자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폴킴이라는 가수한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고 또 에일리나 신용재님 같은 분들에게 얻을 수 있는 가창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경험담을 통해서 나라면 이맘때쯤에 이런 조언을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내가 그랬다면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들을 가지고서 이 오디션 참가자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사위원으로 임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에일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너무 부러웠어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서바이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두 분에 비해서 정말 딱 하루거였어가지고 그냥 추석 특집으로 잠깐 나갔었던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두 분보다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긴장감이나 그 떨림, 설렘 그런 감정이 훨씬 더 덜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연습생이었을 때 오디션을 보면서 이제 심사위원분들의 평가를 받았을 때 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었던 말들,
또 많이 떠올리면서 심사를 했던 것 같고, 최대한 우리 참가자분들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을지, 그리고 또 지금 꼭 들어야 되는 말들이 정말 무엇인지, 어떻게 더 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감과 또 그리고 advice, 조언을 좀 많이 해드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는 분들께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아까 그 첫 번째 이 베일드 뮤지션의 차라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베일이 쌓이는 상태에서 노래를 부른다는데, 그거는 사실은 아까 희대 씨나 노목구나, 그다음에 강호동 씨가 아마 사회를 보고 희대님에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여기 동시에 아시아, 우리나라 포함해서 9나라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게 범위가 지금 K 콘텐츠, K-팝을 비롯한 이게 막 그 글로벌화에 참 맞는 프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나라마다 탑 3를 가려면은 27개 팀이 나오는 거잖아요. 연말에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게 거기서 이렇게 각국 대표처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그걸 순위도 가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있는 심사위원들은 우리 여기만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9개국이 탑3가 나왔을 때 또 심사를 또 어떻게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심사 조금만 어떻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조금만 그러면 평가적인 말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치화해서 쫙 등수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에 맞춘 심사 기준에 어떤 거에 특히 가산점을 많이 줄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베일드 뮤지션이 지금 이제 9개 나라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탑 3를 뽑아서 베일드 컵으로 그 탑 3들이 다 가게 되는데, 그때 심사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기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단순히 그냥 베일드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글로벌향 프로그램은 단순히 밖에 해외 나가서 그 프로그램을 찍거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찍어서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글로벌 프로그램이 아니라, 각 나라 현지에 맞는 그 플랫폼에 맞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각 나라에서 현지에서 제작을 하고, 그 제작에 저희가 영향을 미치거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저는 글로벌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지금 베일드 뮤지션 한국편은 지금 제가 제작을 하고 있지만, 각 나라의 인도네시아든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각 나라에서는 각 플랫폼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트라든지 아니면 심사의 방향, 아니면 참가자들을 어떻게 뽑고, 그다음에 로고 이런 것들 모두를 제가 다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데, 그 나라들에서 각각의 기준으로 뽑힌 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 국가대표 보컬들이 한국에 모여서 이제 탑3가 모여서 베일드컵이라는 걸로 이제 내년에 1월달에 SBS 편성을 이제 목표로 두고 있는데, 그 SBS에서 방영된 베일드컵이라는 거에는 각 나라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각 나라의 노래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심사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K-팝의 노래를 예를 들면 영어 가사로 바꿔서 부른다든지, 그러니까 그들한테 어떠한 디서밴티지도 주지 않을 방향을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참가자들한테도 그게 어떻게든지 특혜가 되지 않는 방향을 모색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같은 한국 노래를 부르더라도 영어로 가사를 개사를 해서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곡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곡을 다 같이 미션처럼 해가지고 한 곡을 소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분들 많으셨는데요. 네, 마이크 드리고 또 이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YTN스타 최보란 기자라고 하는데요. 저 에일리 씨하고 신용재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또 약간 심사가 좀 다른 점이 탈락 버튼을 누르는 점이 좀 차별화된 것 같아서, 이게 장점을 많이 생각해도 어쩔 수 없이 버튼을 누르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좀
아,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좀 기준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하고 또 그 1라운드에서 이제 첫 방송에서 보니까 본인들이 부르신 노래를 부르는 참가자가 있었잖아요. 아쉽게도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좀 그런 참가자들을 볼 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내 곡을 부르는 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 이유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탈락 버튼의 기준 궁금해하셨고요. 그리고 내 노래를 불렀을 때 좀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신용재님부터 네, 답변. 네, 아무래도 저는 심사 기준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아무래도 뮤지션으로서 자기의 색깔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모를 좀 못 보여줄 때 가장 탈락 버튼을 누르고 싶은 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글쎄요, 제 노래 부를 때 뭐 그게 뭐랄까요, 그냥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 노래를 제가 수백 번 불렀던 노래니까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를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6명의 심사위원이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제 노래, 심사위원의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게 뭐 불이익이거나 이기거나 이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에일리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탈락 버튼을 아마 여기 계신 심사위원분들 중에 제일 많이 누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베일드 뮤지션 심사위를 맡고 느꼈던 게 정말 모든 분들이 다 실력자세요. 다 너무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참가자분들 사이에서도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눈에 띄고 귀에 더 많이 들리고 마음과 머릿속에 남아도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결과를 많이 얻어간 것 같아요. 초반보다는 지금 심사 기준이 좀 바뀌었던 게 저희가 이제 7명이서 라운드를 지날 때마다 드렸던 피드백을 얼마나 또 잘 소화를 하고 그걸 어떻게 또 고쳐 나갔는지 좀 테크니컬한 쪽으로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심사를.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피드백이 계속 뭐 반영이 안 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 참가자 분은 더 이상 좋은 무대, 이 이상 더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때 탈락 버튼을 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노래를 이제 참가자분들께서 불러줄 때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일단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는데 우리 신용재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노래를 제일 잘 알잖아요. 어디서 숨을 쉬어야 이 노래가 어떻게 더 부드럽게 흘러갈지, 어떤 감정을 실어줘야지 이 노래가 더 감동적으로 들려질지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안 보이면은 아쉬운 면은 분명히 있지만 본인의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으면서 심사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평하게 또 7분의 심사위원분들께서 계셔가지고 그게 큰 이익다 불이익이다라고 저도 생각하는 그런 게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 피디님께 질문 드릴게요.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공개가 되는데 혹시 글로벌 시청자들을 겨냥해서 좀 신경 쓴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나중에 국가 내용전만 SBS 편성인 것 같고 지금은 넷플릭스에서만 공개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넷플릭스 공개는 저희 한국 한정으로 공개가 되었고요. 넷플릭스에서 한국편이 공개가 된 이유는 이제 뒤에 베일컵이라는 SBS 편성이 있는데 그거 뭐 SBS에서 아무래도 편성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넷플릭스까지 같이 나가는 지금 현재 구조이다 보니 그 베일드컵이 어떻게 한국 대표가 어떻게 뽑혀서 베일드컵에 나왔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전초전 단계로 그냥 넷플릭스에서 공개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네,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어차피 베일드컵에 이 한국 국가대표가 선발이 될 텐데 그 선발된 한국 국가대표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히스토리가 분명 이제 시청자들은 궁금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SBS 편성보다는 저는 그냥 넷플릭스에다가 나만 나가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서 넷플릭스와 협의를 해서 넷플릭스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네. 글로벌 시청자들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을 포함한 각 9개국의 결승전이 있을 때마다 제가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베이드컵에 나오는 심사위원들을 모시고 직접 결승전에 가서 결승 탑3를 직접 보고 오거든요. 거기서 컨설팅도 해주고 하고 오고 있는데 각각의 나라마다 갖고 있는 보컬 스타일이나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는 뭐 발성의 스타일 아니면 심사위원들이 또 그걸 보고 느끼는 것들이 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들이 각 나라의 특색에 맞게 어쨌든 국가대표라고 해서 왔는데 다 천편일률적으로 고음을 잘하는 참가자들이 27명이면 저는 그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보컬을 뽑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베일드 뮤지션 한국편에서는 나와서 그런 글로벌 시청자들한테는 오히려 이게 한국의 지금 보컬 스타일이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글로벌 타깃으로 할 수 있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빠르게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 IMBC의 이무영이고요. 제작진께 두 가지를 줄게요. 먼저 시작 말씀하실 때 타 오디션 프로그램이랑 비교해서 심사위원 라인업 구축하실 때 조금 나이가 어린 라인업을 구축하셨다고 설명 주신 것에 이어서 좀 한국 대표 톱3도 영한 스타 발굴을 애초에 지향하신 건지 그 염두에 두고서 라인업을 구축하신 건지 의중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공개 시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싱어게인도 지금 하고 있고 좀 집안싸움 모양새로 우리들의 발라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요게 타이에 의해서 정해진 공개 시점이면 분명 제작진은 부담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요 공개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두루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먼저 영한 심사위원들이라고 해서 저는 영한 보컬들을 뽑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참가자들은 어떠한 정보도 없이 단순히 목소리 그리고 노래로만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베이지에 있는 참가자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심지어 맨 처음에 아까 하이라이트에서도 보셨다시피 닉네임만 보고서는 노래하기 전까지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한 거랑은 상관없이 지금 현재 보컬적으로 가장 한국에서 인정받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보컬을 한국 국가대표로 뽑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편성 시기에 관해서는 내년 1월에 어쨌든 저희가 SBS에서 베이드컵이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8주가 끝나고 나면은 12월 달이 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년 1월 달에 바로 이어서 베이드컵을 이제 이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싱어게임과 우리들의 발라드라는 되게 잘 되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숟가락을 얹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피디님이랑 최다니엘 씨한테 각각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이용희 피디님한테는 그 베일드컵이 끝나고 나면 그 뽑히는 참가자들은 좀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최다니엘 씨는 뭐 예능에 많이 출연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이런 오디션이나 서바이벌 MC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좀 제안 받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좀 진행을 해보시니까 내가 이런 점에서 참 오디션 MC에 적합한 것 같다 혹은 오디션 MC로서 이런 매력을 느꼈다 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처음에 이제 베일드 뮤지션 MC, 를 이제 받았을 때는요, 제안을 받았을 때는요, 네,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괜찮은가? 아니, 저를 이렇게, 그런 진행을 맡긴다는 게 정말,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캐스팅 제안을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그러니까 더 열심히 더 이 베일드 뮤지션 프로그램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촬영하기 전에도 며칠 전부터 또 우리 작가진 제작진들이랑 같이 소통도 하고 제가 혹시 뭐 어떤 걸 조금 더 해야 되면 좋을까요? 라든가 또 우리 홍희 PD님한테도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제가 좀 디벨롭을 좀 시켜야 될까? 어떤 부분이 모자랄까요? 상의도 많이 하면서 또 우리 뮤지션들 또 이제 심사위원분들 또 오시면 또 반갑게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식사는 하셨어요. 또 분위기도 만들고 정말 프로그램 내외적으로 많은 부분을 신경 썼고요. 그런 마음들이 저는 너무 감사해서 또 정말 우리 제작진 작가팀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너무 다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심사위원분들도 저를 이제 사실 폴킴 씨 빼고는 다 처음 뵀거든요. 이번에 실제로 뵌 거는 물론 텔레비에서 많이 봤죠. 워낙 노래도 좋아하고 해서 했지만 그래서 더 이제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편안한 환경 속에서 촬영을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고요. 저에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그런 사실 촬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뭘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순간만큼 되게 좋은 기억과 어떤 추억을 같은 시간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배울 게 많았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는 저기 나중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보신 다음에 댓글로 써주시고 혹시나 진지하게 더 궁금한 게 있다고 저기 홍희 PD님한테 따로 연락을 하셔가지고 그 녀석 어떻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희 PD님, 베일드컵 이후에 그 뽑히게 된 참가자들의 행보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요? 네, 지금 현재 베일드컵에서 뽑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어떻게 구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우승을 한 우승자에게는 저희 SBS 인기가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무대를 할 수 있는 혜택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BS에서 방영되거나 아니면 될 예정인 드라마의 OST를 부르게 할 수 있는 그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등뿐만이 아니라 뭐 탑 7이 될지 탑 6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함께 각 나라를 이제 저희가 9개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일정 부분 국가들을 돌면서 같이 아시아 투어를 할 생각을 공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제작 발표회를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D님과 출연진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PD님부터 할까요? 오늘 이제 공개된 넷플릭스의 베일드 미션 한국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기서 뽑힐 국가대표도 많이 궁금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들이 또 어떤 국가대표의 명예를 가지고 베일드컵에 진출해서 과연 우리나라의 보컬리스트, 여기서 뽑힌 보컬리스트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1인이 될 수 있을지도 꼭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현님. 네, 기현입니다. 저희 베일드 미션 참가자분들 노래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음악에 조금이라도 흥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보시면 정말 후회 안 하실 테니까 꼭 챙겨봐 주시고 저희도 그분들의 열정에 안기시게 정말 열심히 심사했으니까 챙겨봐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열심히 시청하겠습니다. 안지영님. 제가 저번에 이제 이 심사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나는 저렇게 저 무대 위에서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노래를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너무너무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신 참가자분들의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려주시고 또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폴킴님. 오디션 촬영이 끝나고 나서 계속 들었던 생각은 왜 이렇게 노래가 하고 싶지? 왜 이렇게 노래가 더 듣고 싶지? 음악을 훨씬 더 많이 듣게 됐던 것 같고요. 또 영옆에 있는 심사위원분들의 저랑 다른 의견들을 들으면서 제가 무대에 섰을 때 나는 그들의 기준에 충족을 시키고 있나라는 생각들을 무의식적으로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디션 참가자분들의 실력 향상 그리고 앞으로 또 컵까지 어떻게 나아가게 될지 많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에일리님. 네. 일단 베일드 뮤지션에 나오는 정말 모든 참가자분들이 기현 심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력이 정말 다 뛰어나세요. 그래서 누가 못하고 잘하고를
이제 붙이고 탈락시키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정말 이 중에서 누가 정말 아시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뽑는 거라서 우리 참가자분들을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분들께서 이제 좀 따끔한 충고 같은 것도 할 때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는 말 개인적으로 많이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배드 뮤지션 많이 재밌게 봐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신영재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참가자분들의 실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정말 출중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태서 정말 각각의 또 색깔을 내는 뮤지션들이 많으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또 그리고 그 참가자분들이 회차를 거듭하면서 또 성장을 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벨님. 네, 이렇게 국적, 외모, 성별 모든 것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너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공평한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성장한 부분도 너무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시청자분들도 그걸 똑같이 고스란히 느끼셨으면 좋겠고 모두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베일드 뮤지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다인님. 네, 그동안 많은 이런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시청자로서 보면서 굉장히 감동도 많이 받고 또 약간 재밌게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저 현장은 과연 어떨까? 저희는 사실 이제 모니터로 이제 보게 되니까 현장은 어떨까 싶었었는데 마침 이번 베일드 뮤지션의 진행을 맡으면서 그 현장감을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앞서 말한 폴킴씨 같은 경우는 심사를 보면서 마치 자기가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느낌을 느꼈고 또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는 베일드 뮤지션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결혼을 또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결혼도 하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베일드 뮤지션을 보시면서 자신이 응원하는 참가자가 정말 1등을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보시면서 1등을 하면 또 그 기쁨을 나누고 우리 모든 참가자 모든 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큰 인사까지 나눠봤습니다. K 오디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베일드 뮤지션 정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작 발표회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 맡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